지금 노트북 없이 컴팩트하게 이제 할 수 있는 라이브 방송 세팅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PPT 보시면은 가장 많이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일 거예요. 우선은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보통 PPT를 보여드려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적지만 학교 같은 경우에 제 실습하시는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강의실에서 이제 대면과 비대면을 같이 하세요. 그렇게 되는 경우가 요새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스마트폰만으로도 하시긴 하고 스마트폰의 안에 있는 PPT 자료를 같이 공유해서 보여주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삼각대만 있으면 고정만 되면은 되긴 하는데 그래도 마이크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제가 강의를 듣는 지금 방송에서도 강사님이 마이크가 PC 내장 마이크로 그냥 처음에 하셨는데 계속 잘 되다가 PC가 이제 갑자기 팬이 막 돌고 힘들어하거나 아니면 뭐 되면은 굉장히 잡음이 심해져서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노트북을 아예 따로 대여를 하셔갖고 강의 때마다 하시는 경우를 봤는데 이렇게 핀 마이크가 있으면 내장 팬 소음이 좀 크던가 그래도 좀 영향을 덜 받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예,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림마자님, 그렇습니까? 저는 이제 작게 보고 있어갖고, 뭐 큰 차이는 못 느끼는데, 차이는 좀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관광 렌즈에다가 단렌즈여갖고, 제가 배경이 지금 가까워서 그렇지, 조금만 멀면은 배경 분리가 좀 돼갖고, 확실히 더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질문을 한번 해주셨는데요, 나반장님이. 참가자 모두 연결해서 방송할 경우, 디스코드 방송을 많이 하는데, 어, 좀 편리하게 참여자들 목소리를 따오려게 하면요. 보통은 이제 대부분의 라이브 방송 툴이나 이런 것들이 원래 미팅 툴에서 시작을 해서 그런지 동시에 막 말을 하고 이런 거 여러 명이 말을 하고 이러는 거에 대한 솔루션이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를 팬미팅 하면서도 보니까 문제는 스피커에서 나오면서 여기 다시 들어가고 하는 양방향 소통을 하려고 그러면은 하울링처럼 계속 돌고 돌기 때문에 이거를 굉장히 다른 데서 잡아줘야 되는 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직은 소프트웨어 상에서 잡아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고 믹서를 좀 저는 세팅해서 라이브 방송에는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그 세팅 같은 경우는 본격적인 촬영을 위해서 하는 거라서 일반적으로는 약간 턴 방식으로 해갖고 하던가 한 명이랑 좀 하던가 이런 식으로 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답변이 좀 되드렸나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라이브 방송을 계속 스터디하면서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 소프트웨어도 바뀌고 또 그러면서 좀 바꿔나가고는 있는데요. 이게 완전히 방송 시스템으로 감지 않는 한은 조금 불편한 점이 한동안은 감수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솔루션은 이제 강의 자료를 사용하는 컨셉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노트북을 하나 놓고 유선 마이크를 사용하던가 아니면 무선 마이크 같은 거를 사용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데요. 뭐,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줌 같은 경우도 듀얼 모니터를 좀 사용하는 경우 체크하는 경우가 있는데 모니터가 하나가 더 있으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하나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도 이따가 조금 자세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없이 컴팩트한 때 고품질로 좀 해야 되는 경우 이거는 장전에 라이브 방송을 제가 하면서 많이 사용을 했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카메라가 이동을 해야 되는 것도 그렇고 강의 장소 강연이었죠 강연처럼 포럼이었는데 굉장히 큰 포럼이었는데 이 포럼 장소가 전국에 계속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포럼 장소에 대한 정보가 저한테 디테일하게 오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답사를 계속 관련 스태프분들이 저한테 보내오지 못하고 그냥 대략적인 부분만 알려줬기 때문에 항상 이동성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 가끔은 홀 자체를 이동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동 카메라에다가 이거를 설치하고 그냥 충전만 할 수 있으면 되게 그리고 배터리로 기본 운영이 되게 한 그런 방송 세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보통 카메라 위에다가 컨버터랑 USB 허브랑 스마트폰을 다 삼각대에 달고 다녔어요. 근데 이 부분은 강의할 때도 약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LG 쪽에서 내부 영상을 찍고 있는데 어떤 거냐면은 카메라를 놓고 냉장고 같은 가전이었죠. 예, 가전을 놓고서 이제 그 고객 쪽의 자문단이랑
예, 그리고 그 관련된 그 LG 쪽의 분들이랑 연구원들이랑 같이 라이브를 다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몇몇은 창원에 있고 몇몇은 뭐 어디에 있고 뭐 고객분들은 또 딴 데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같이 한꺼번에 보고 이거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건데 이거를 촬영을 해야 되는데 계속 이동을 해야 돼요. 냉장고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런 방식을 약간 썼습니다. 그리고 고품질로 해갖고서는 이제 기준 잡은 게 이제 카메라가 들어가는 경우, 그리고 카메라가 여러 대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요, 보시면은, 네, 화면 바뀌었죠? 제가 스위처라는 거를 쓰고 있어요. 네, 스위처는 뭐냐면은 지금 보시는 거, 화면에서 보시는 거 있죠? 제 대신에 나오고 있는 거. 여기처럼 버튼이 이렇게 한 4개에서 8개 아니면 더 이상 돼서 방송에서도 좀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카메라 오디오랑 카메라 장비를 여러 대를 연결해서 이 스위치를 누르면 이렇게 바뀔 수 있도록 하는 것들입니다. 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오토로 해서 바뀌면은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요. 네, 이런 식으로 스위처 같은 거를 쓰면은 뭐 혼자만 나오는 경우에는 약간 각도를 바꿔서 저처럼 뭐 다른 거를 같이 실시간으로 보여준다던가 아니면은 뭐 다시 강사를 보여준다던가 하는 그런 것들을 세팅을 해서 할 수 있어요. 멀티 카메라로. 그런 것들이 좀 가능한 부분이고 카메라를 연결할 때 바로 노트북으로는 이제 연결을 할 수가 보통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 캡처보드랑 스위처라는 장비를 사용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제 캐논 것도 그런지 제가 알고 있는데 캐논은 잘 모르겠는데 소니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를 따로 만들어서 설치하면은 캡처보드나 이런 스위처 없이도 USB로 연결해서 HDMI 영상 입력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내놨어요. 그래서 소니 카메라들 있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카메라 미러리스 카메라나 좀 더 컴팩트한 카메라나 액션캠이나 이거를 사용하시면은 웹캠보다 좀 더 좋은 화질로도 사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는 이제 USB 마이크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일반 마이크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런 뭐 콘덴서 마이크나 다이나믹 마이크 그리고 믹서 작은 팟캐스트용 믹서 같은 걸 사용하시면 오디오 품질도 훨씬 더 높일 수 있고 게스트가 오더라도 더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2분 혹은 많으면 3분 정도도 하시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마이크 3개, 2개 이상을 같이 활용을 해서 하나의 오디오로 담을 수 있어서 라이브 방송을 하기에 좀 더 적합하게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노트북이 하나 들어가죠. 카메라, 이 애니메이션이라 좀 뒤로 들어왔군요. 예, 카메라가 좀 들어가고요. 네, 그래서 카메라 2대 정도 이상을 갖고서 이렇게 세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뒷벽을 크로마키로 쓴다고 그러면은 뭐 크로마키를 따서 세팅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녹화를 위한 것도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라이브 방송을 요새 강의 때문에 이제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녹화를 하는 VOD를 제작하는 경우도 더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제가 방송을 하지 않더라도 강사분들을 촬영하는 일들이 저는 들어오긴 하니까 이런 경우에도 좀 강사분들 편하게 하는 촬영도 되도록 하고 있고 퀄리티도 좀 높이려고 하고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이런 세팅 방법을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무선 마이크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라이트가 조명이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백라이트를 넣으면 확실히 크로마키거나 아니면은 그냥 일반 방송이라고 해도 강사분들의 좀 실루엣이 좀 살아갔고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모니터를 보시면은 카메라 뒤쪽에 넣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프롬프터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서 아까 설명한 것처럼 큰 모니터, 보통 TV를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한 65인치나 55인치 정도 TV 혹은 프로젝터를 사용할 때도 있어요. 더 커야 될 경우. 그런데 TV 같은 걸 뒤에 놓고서 여기를 노트북이랑 연결을 해갖고서 그 자막들 텍스트만 이렇게 계속 넘어가게 한다던가 아니면 PPT 장표가 보이게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갖고 방송을 하게 되고요. 녹화를 하게 되고요. 보통 노트북에 PPT 화면 나오는 거를 노트북에서 뜰 수가 있잖아요. 윈도우도 그렇고 맥북도 그렇고. 그래서 그 녹화와 카메라 녹화를 처음에 싱크를 한번 맞춰줘요. 그래서 같이 떠갖고 2개 화면을 교차 편집을 해갖고서 이제 강의 자료를 편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훨씬 편리하겠죠. 그리고 결과물을 고려하기 위해서 이제 구도를 좀 잡아야 되는데요. 예, 홈쇼핑 많이 보시면은 이렇게 엘바라고 돼 있어요. 여기 이미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엘바라고 해서 이렇게 노랗게 제가 표시를 했는데 보시면은
왼쪽과 하단 부분에 항상 정보가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촬영은 카메라 촬영할 때도 이렇게 보통의 구도대로 딱 대칭을 하게 잡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여유를 두고서 잡습니다. 예, 그런 촬영들이 있듯이 강의도 똑같습니다. 여기 밑에는 제가 소니 라이브를 격주로 하거든요. 수요일마다. 내일도 하는데 저녁 때 그래서 한번 보러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쇼핑몰과 소니랑 같이 해갖고 세미나를 합니다. 근데 강연처럼 진행을 좀 하고 있는데 여기는 크로마키로 따갖고 이렇게 두 사람이 조그맣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실 촬영 때는 상관이 없는데 거꾸로 PPT에 신경을 써야 돼요. 예, PPT에 왼쪽 하단부에 사람이 나올 걸 알고 그쪽에 가능한 한 정보나 텍스트 글씨를 적게 넣어야 되고 비워둬야 되는 게 이제 좀 원칙이고요. 뭐 오른쪽 같은 경우 보면은 이렇게 강사분을 따로 촬영을 강연장에서 해서 그냥 사각바스로 두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사실상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그 밑에 같은 경우에는 크로마키로 역시 따서 강사분이 나오셨죠. 이런 경우에는 이것처럼 PPT를 어느 쪽으로 할지, PPT 비율을 16대 9로 할지, 뭐 4대 3으로 할지 이런 것까지 체크를 하셔야 되고 빈 페이지를 배경을 어느 정도 잡을지 그리고 강사분이 얼만큼 나오고 크로마키 안에서 어느 정도 움직일지도 좀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이제 나오는 경우도 움직임을 좀 적게 하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크로마키의 범위 안에 아니면 화면 범위 안에 들어가도록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이브 강의 흐름도를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되게 빠르죠? 그래서 뭐 보시면 예, 카메라랑 캡처보드 스위처를 통해서 이제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통하고 그 다음에 OBS라는 걸 거쳐 줌이나 팀즈, 유튜브로 이제 방송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여기 해놓은 것처럼 요 주황색 부분은 사실상 없어도 되는 부분이에요. 예, 그냥 카메라에 스위처 정도 해서 뭐 바로 보낼 수도 있고, 예, 요 노트북이랑 주황색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거꾸로 얘기했네요. 예,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으로 바로 해서 촬영을 한 다음에 바로 줌이나 요거를 통해서 가실 수도 있지만 요 부가적인 카메라나 캡처보드 스위처 그리고 중간에 뭐 OBS 이런 툴을 사용한다면은 더 편리하게 그리고 퀄리티를 높여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요 두 개만 있어도 돼요. 기존에 지금 줌 강의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이 그냥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을 갖고 바로 줌으로 하시곤 하죠. 여기도 아마 강의를 W역 강의 하셔야 되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거는 스위처입니다. 아까 설명을 하다 말았는데요. 이렇게 방송국에서 멀티 카메라를 선택을 해갖고 특정 카메라를 더 먼저 보여주거나 아니면 화면 전환을 하던가 이런 것들을 하는 작업을 할 때 쓰이는 도구이고요. 요새는 재작년부터 이제 아템 블랙매직 디자인에서 아템 미니라는 제품이 나오면서 이런 소형 스위처의 저렴한 소형 스위처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를 시작으로 해서 뭐 중국산으로 된 가성비 좋은 제품들도 몇 개 나오고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 갖고 앞으로는 선택지가 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이 제품 아템 제품이 글로벌로 다 물량이 없어 갖고 가격대가 막 올랐어요. 뭐 이게 여러 가지 제품이 있는데 뭐 제일 많이 괜찮은 거는 이제 촬영하는 입장에서는 중간 정도의 한 80만 원 정도의 제품인데 최저가는 한 70 몇만 원까지 살 수 있었는데 물건이 없으니까 뭐 거의 100만 원 이상 넘어가기도 했었고 그 위에 등급의 모델을 일부러 내놔서 한 120만 원짜리 그거를 사게 유도하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브랜드에서. 근데 요새는 많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요게 질문 하나 주셨는데요. 에디튜드님이 OBS 사용하려면 카메라가 아닙니다. 두 개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만 있어도 되고요. OBS 사용하면 좋은 게 뭐 필터가 있어서 오디오 품질을 노이즈를 좀 적게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화면 배치를 막 자유롭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OBS 자체에서도 녹화가 되기 때문에 줌은 사용해 보신 분들이 알겠지만 줌에서 녹화하는 건 화질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온라인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온 거를 다시 받는 거라서. 근데 OBS 자체에서 하는 거는 카메라의 원본보다는 좀 떨어지긴 하지만 굉장히 좀 쓸만할 정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 정도를 갖고 편집을 하실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로마키를 작업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배치를 좀 많이 바꾸거나 카메라를 더 사용하시면 카메라를 뭐 여러 개 놓을 수 있다던가 화면 안에 그런 것들이 좀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그래서 뭐 카메라가 더 있으면은 좀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더 좋은 그런 것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BJTV님이
질문 주신 거 있는데 캡처보드 4개짜리 아템의 US 유이공에 물려서 사용하셨는데 어, 예. 이게 캡처보드가 보시면 캡처보드라고 해서 뭐 보드처럼 생기지 않았나 생각하신 분들 계신데 옛날에는 내장에 PC 내장에 끼워서 약간 그렇게 부른 것도 있는데 지금은 약간 스틱 타입으로 돼 있어요. 제가 지금 꺼내놓은 게 잘 없어서 모르겠는데 스틱 타입으로 돼 있는 게 있어갖고 바로 보여드릴 거 있을 거예요.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오른쪽처럼 스틱 타입으로 돼 있는 이제 저가형 제품이 있습니다. 뭐 진짜 싸게는 8,000원에서 중국산 1만 몇천 원이면 살 수 있는 제품이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스위처 여러 가지가 있는데 BJ팀 말씀하신 것처럼 스위처의 캡처보드를 여러 개를 이렇게 사용해서 하면 카메라 여러 개로 USB로 연결해서 되는 경우가 있는데 화면 전환할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이런 뭐 캡처보드나 그거 말고 스위칭에서 HDMI를 사용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경우 이제 버튼 눌러서 이제 아주 싼 거, 저렴한 것들 중에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그거를 사용하시는 걸 수도 있겠는데 캡처보드, 라이브 스트리밍, 아텐 제가 테스트 해봤을 땐 그런 스위칭을 하는 그냥 거는 그 실시간 방송에서 사용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뭐 이쪽 화면에서 저쪽 화면으로 넘어갈 때 한 10초 정도 진짜 길면 아니면 5초 정도 이제 블랙아웃이 생기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그런 스위처 제품 아예 이렇게 큰 것들을 사용하시는 것들이 확실히 낫고요. 아텐 거 이거는 잘 모르겠네요. UC92 9020요? 4개짜리 4,000원짜리 캡처보드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제품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경우가 있고요. 보통은 제가 사용하는 이런 스위처나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넘어갈 수 있게 돼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캡처보드는 이런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사실 보급형이라고 그래요. 이 180만 원까지 가도 워낙 비싼 제품이 많아서 그리고 일반형 그리고 캡처보드 같은 경우는 하나 채널씩 받는 경우가 있어서 요거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처 같은 경우는 4개 채널을 바꿔서 자체적으로 하나의 영상만을 그중에 선택된 하나의 영상만을 보통은 PC로 보내주는 거고요. 캡처보드는 각각을 보내주기 때문에 여러 대 카메라를 진짜 한꺼번에 보여줘야 되겠다 싶으면 캡처보드를 여러 개 하셔갖고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캡처보드가 저렴한 거는 화질 차이보다도 약간 딜레이가 좀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 여러 대를 사용하시면 뭐 스위처에 연결을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제가 봐서는 한 중국산이나 이런 거 뭐 아템 거 같은 경우도 아템 것도 한 3, 40만 원 정도면 4,000원짜리가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밑으로는 아직까지는 좀 괜찮은 쓸만한 만한 스위처는 보지 못했어요. 그냥 캡처보드는 보긴 했는데